한세일, 한중일, 한국인 정빛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초동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최 측 추산 200만이 모였다고 했는데 오늘도 더 많이 모였다고 하니 최소 200만은 모였겠죠. 반대로 이틀 전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3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과장된 측면을 감안해도 서초동 인원에 버금가는 인원이 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규모였지만 성격은 상반된 두 모임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주최자는 누구이고 집회의 성격은 어떠하며 참여자의 행동 양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최자입니다. 서초 집회의 주최자는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입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9월에 1차 집회를 열었는데 800명 모였습니다. 7차에서도 10만 정도 모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200만 모여서 스스로도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아름아름 모인 거죠. 서초 집회 참여자는 말 그대로 생 아마추어가 모였다는 거. 시민활동, 정당활동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반대로 광화문에서 모인 집회는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한당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려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가 신도들을 총동원했으며 그 밖에 각종 보수단체들이 결집한 모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의 성격입니다. 서초 집회, 자발적인 모임이었고 참여자들의 바람은 명쾌합니다. 검찰개혁이죠. 조국 검찰 수사를 보면서 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검찰 수사권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저 칼날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검찰을 적폐로 보고 개혁을 통해서 이 사회 정의를 세우자라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었고요. 거기에 일부는 과잉 수사의 피해자인 조국 수호를 외칩니다. 2016년도 촛불 집회를 연상시킨 평화로운 집회의 성격이었습니다. 반대로 광화문 집회는 조국 퇴진을 빌미로 하여 문재인 정권 타도,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과격하고 살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겉만 기독교였지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행동 양식 보시면요. 서초 집회,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다 보니 대부분의 시위에서 보여지는 깃발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함께 노래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참여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력 충돌 거의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대로 광화문 집회, 전국에 있는 각종 보수단체들이 다 모이다 보니 깃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드신 어르신들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 국민 영웅 윤석열 총장님 쫄지 마세요. 이런 현수막들 많이 보입니다. 작살내자, 박살내자 등 과격한 언어가 많이 보이네요. 이후에 청와대 앞을 행진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연행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각 집회 참여자들의 심리 보시겠습니다. 서초 집회 참여자들의 심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임의대로 판단해서 자기 맘에 안 들면 가차없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의 민낯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광견병에 걸린 도사견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무는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도살견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도살견에게 목줄도 채우고 입마개도 채우고 안정제도 주사해서 주인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괴로 바꿀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서초 집회 참여자들의 두 번째 심리는 자신감입니다. 과거에는 도살견이 날뛸 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촛불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내가 대통령도 바꿨는데 검찰 하나 못 바꿔? 이런 마음이 국민들 마음에 생긴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겠죠.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했을 때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권의식이 폭풍 성장한 겁니다. 그 주권의식이 2016년 촛불혁명의 성공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번에 검찰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 심리는 의무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 사회도 정의롭고 살만한 사회가 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2년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바뀐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저항 세력들의 힘이 무지하게 세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저항이 생각보다 세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 바꾸기를 했으니 숙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밀린 숙제가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 밀린 숙제를 하지 않으면 정권을 바꾼들 커다란 진척이 없다는 것,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대가리를 쳐서 머리는 바꿔놨는데 몸이 남아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팔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팔로 주먹을 져서 머리를 치는 하극상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몸뚱이 국민들을 우롱한다 이겁니다. 아, 이 새끼들, 이 팔이 적폐 세력이구나. 이 새끼를 제거해야 하는구나, 쳐내야 하는구나. 국민들이 인식했다 이겁니다. 서초동 200만의 시위가 두려움, 자신감, 의무감, 이렇게 세 가지의 심리를 공통적으로 근저에 깔고 나타난 집회였다면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집단 소속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요. 정권을 탈환해야겠다는 마음이 보여지고요. 당장 닥쳐올 총선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건수가 없었죠. 2년 동안 계속 밀렸어요. 그런데 조국이 딱하니 걸린 거예요. 게다가 검찰이 나서서 전선 확대시키고 언론이 부채질해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죠. 실제로 초반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조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반대로 자한당 지지율 올라가는 추세 보이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이때다 싶어서 자한당은 총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빼앗겼던 전국 주도권 잡고 내년 총선까지 밀어붙이면 필패를 예상했던 총선 승리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를 재직결시키고 정권 재탈환까지 만들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이번 집회를 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많이 모인 게 보수 기독교 단체죠. 그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몇십 년 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해왔던 게 사실이죠. 수만 명씩 신도들 데리고 있으면서 엄청난 헌금 걷어들이고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그 재산 가지고 교회의 대형화 말고도 여러 가지 이권 사업했던 게 사실이죠. 대표적인 게 학원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사립학교 중 기독교가 재단으로 있는 학교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원 사업 통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특히 모두 알다시피 탈세의 원상지가 종교계와 학원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검찰이 개혁이 되고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그 칼날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겠죠. 그들한테는 거의 공포를 넘어서서 재앙 수준이겠죠. 어쩌면 자유한국당보다 더 심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인들을 총동원해서 이번 검찰개혁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화동 집회에 모인 단체 중에 각종 보수단체들이 많이 모여있죠. 이분들 특징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심리를 좀 살펴보면요. 1960년대부터 이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몸소 겪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박정희에 의해서 경제발전 되는 거 봤고요.
박정희가 통치를 위해서 사용했던 반공 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8, 90년대를 겪으면서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겁니다. 사상적으로도 안 맞고 경제적으로도 사회 주체자에서 주변인으로 바뀌는 과정들은 그분들을 더욱 힘들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돕지 못한 거죠. 돕기는커녕 사회에서 밀려난 뒷방 늙은이 취급한 거죠. 이런 소외감들이 그분들을 뭉치게 했고 과거의 향수를 기반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된 겁니다. 당연히 현대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이 배웠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화 시킨 겁니다. 또 이분들을 이용해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임명을 반대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도 있었지만 각 단체들이 각자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심리가 다르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회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